마감 스퍼트 전 오후 투자 뉴스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관세 공포 그리고 공매도 재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증시가 압박을 받는 상황이죠. 아시아 증시 안에서 니케이가 3.8% 그리고 대만 각권 지수도 3% 넘게 급락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합쳐서 2조 2천억 원 넘게 내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는 전약, 후약, 약의 장세가 펼쳐지며 현재 양지수 모두 다 2% 넘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이러한 국내 증시를 보고 코스피 경우 하단이 더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오늘 남겼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장사 88%가 전부 다 급락한 상황이고 조선과 방산, 금융, 음식료 같은 방어 종목만 그래도 시장에서 겨우 살아남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충격 소화 과정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지수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첫날이죠. 대차잔고가 높은 2차 전지 역시나 오늘 돌풍을 강하게 맞았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LG 엔솔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고요. 바이오단 안에서는 일부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의 문매를 함께 맞고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관련, HBM 관련 종목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공매도의 이 공격 타깃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주가 흐름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후장에 또 소식이 공개됐습니다. 방사청장이 루마니아에서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악수하는 사진이 올라왔었는데요. 유럽 재무장 계획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루마니아에 이제 가서 함께 협력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 유럽으로 수출 가능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일단 오늘 방산 종목들은 이 공매도와 관세 우려에 굉장히 방어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 LIG 넥스원도 1% 상승대 보이면서 정말 주가 흐름 자체가 탄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일단 3월 내내 이 방산 종목들은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 오늘 리포트에 따르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방산주가 앞으로의 이러한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의 가장 강한 대안처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은 좀 개별 이슈로 들고 왔는데요. 오늘 알테오젠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박순재 대표가 월 1회 맞는 이 비만 치료제형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 무너질 때 비만 치료제가 조금은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를 받았거든요. 알테오젠이 LO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가져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방어가 잘 됐습니다. 장중 5%대 상승했지만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고요. 그래도 플러스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미국 시장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오후장에 전해졌습니다. 부동의 프랑스를 또 제쳤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화장품은 오늘 주가 자체는 잠잠했습니다만 이러한 수출 호조 소식이 계속 나온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주가 방어 잘 되는 쪽이 바로 한화 비전입니다. 이 중국향 반사 이익 때문에 CCTV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고 했는데요. 이 3년 동안 매출 1조 원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매출을 신기록을 기록하다가 결국은 사상 최대 매출까지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한화 비전은 또 하나 소식이 더 있었죠. 오후에 이 한리 반도체가 TC본더의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에 조금 TC본더 추가 수주를 한화 비전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센티멘트도 좀 함께 커진 것 같고요. 한화 비전이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대안처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함께합니다. 출발하시죠.
네, 마감 스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시죠.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장 송태현 과장 함께 할 거고요. 메리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가 못하죠.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3% 가깝게 더 많은 낙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쪽에서 외국인, 그리고 현물 쪽에서 외국인 도합하면 2조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선물 다 합치면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물량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일단 팔고 보겠다는 걸까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부터 저희 주제 잡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6만전자가 폭삭 내려왔수다로 얘기를 해봐야 하겠네요. 물론 그 전부터 레거시 기대감이 있었고 모건 스탠리의 탑픽이 또 삼성전자이기도 했는데 그럼 6만전자 아래에서는 사실 기회가 맞을까? 지금 우려되는 이런 매크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만큼은 오히려 땡큐다를 외칠 수 있는 것인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확률은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이 단기간적으로는 공매도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관세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정치적 이슈가 한꺼번에 다 이제 어우러져 있는 이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이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하나씩 이벤트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게 될 텐데 다소 아쉬운 점은 오늘 그런 부분이 아침에 잠깐 일어나는 듯 했었으나 오후에 가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전자 관련돼서는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롱숏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쌓아가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대비 전자에 대한 롱 포지션에 대한 의견이 보다 더 많다.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러한 점에 있어서 비교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에 대한 약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여러 증권사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상 더 이상 노출된 약점은 약점이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 모든 너와 내가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시는 것만큼 이런 부분은 크게는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레거시 결국은 반도체에 있어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과 관세에 대한 부분과 크게는 연계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는 반등으로서 되돌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단기간 내에서는 워낙 이 구간 속에서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가 있을 테니까 58,000원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간 56,000원 부근부터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58,000원에서 56,000원 사이까지는 한번 확인 이후에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높게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레거시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변함이 없는 한 설득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신유진 부장님,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신 분들, 그러면 비중까지 늘려보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도 유효하겠네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네. 한 21선이 한 57,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오늘 좀 빠졌으니까 여기서 한 3, 4% 정도 룸 좀 더 열어놓는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담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원래는 이게 좀 공매도, 영향은 거의 전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공매도 재개의 영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관세 영향이나 트럼프의 연일 계속된 강경 발언,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 성향, 환율 상승에 따른 상대 매력도 저하 등 대외 이슈로 인해서 빠지는 거로 보이지, 타국가도 좀 빠지긴 하거든요. 그보다 좀 더 많이 빠지는 거는 저희는 아직 정치 이슈가 좀 해결되지 않았기에 그런 영향으로 보이고요. 메모리 가격하고 수요는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 빠지는 점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이런 대불확실성으로 빠지는 거는 매수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도 좀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지만
뭐 이런 호재 약재 항상 있어 왔고 지금 나온 이슈들로서 더 하락룸을 크게 열어둘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업사이드룸 크게 보고 견뎌볼 만하고 기중 늘리는 전략으로도 세워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 저항이 62,000원까지를 바라보고 지금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멀리 보고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 62,000원 부분에서 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거는 충분히 금방 뚫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을 위해서 지금 내려오는 조정이라면 여러분 한 번 더 체크해봐도 괜찮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조선주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조선주 가운데서도 HD, 현대, 미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LPG 키워드가 묻으니까 미포가 좀 더 부각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간 못 갔다라고 하는 이유가 충분히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미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은 긍정 의견 드려요. 네네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시점이에요. 오늘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쌓아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타이밍에서 섹터 내에서도 롱숏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롱숏 전략이 나오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많이 간 종목에 있어서 이제 숏을 잡게 되고 그 섹터 내에서 조금 더 못 갔던 종목에 대해서 롱을 잡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만약 벌어지게 됐을 때에는 현대 미포에게도 충분히 이런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반기가 수익성 정체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전부터 사실상 다른 이제 조선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못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이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수익성 정체 구간 이후에는 그럼 현대 미포는 좋아질 것인가 안 좋아질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주에 대한 부분 자체가 LNG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이제 내러티브적인 부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롱숏 전략에서 롱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아마 추가적인 부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현대 미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에는 또 하나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대 마린엔진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현대 미포 관련돼서 사실상 이제 엔진에 관련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 미포 관련돼서 이 캐펙스 관련된 부분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왜 오늘 현대 미포가 3%의 반등이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현대 마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3%에 대한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선 섹터에서에 대한 롱숏 전략이 과연 오늘 하루에만 이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더 이렇게 나올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러한 부분에 논리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일단은 긍정의 의견으로서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내에서 지금 차별화되게 봐야 되는 건 맞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멘텀적으로 롱숏을 잡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섹터 내에서 얼마만큼이나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그 향후에는 결국은 섹터 내가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것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평가됐던 것은 약간 내려주는 전략을 쓸 테고 저평가됐던 것은 올려주는 전략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롱숏 전략이 이제는 현대 미포나 현대 마린엔진 쪽으로 롱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숏을 잡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는지를 일단 지켜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잘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레벨에 따라서 그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자재단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인가요? 오른쪽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자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엔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오션과 하나엔진은 사실상 같은 라인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엔진과 이제 현대마린 엔진을 이제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계속 호가적인 차이는 계속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LNG 관련돼서 오늘 조금 더 탄력도가 있는 종목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좀 이제 이 셀온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나온 쪽은 오히려 지금부터 반등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먼저부터 조금 더 많이 빠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덜 오른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롱 쪽에 대한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D 현대 미포 쪽에 있어서는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신부장님 의견까지 종합해 볼게요. 사실 오늘 기관이 좀 이분하게 들어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물론 이게 방어적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선주 쪽에서 HD 현대 미포만큼은 현재 3%대 올라가고 있으니까 꽤 강하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포인트는 뷰는 긍정 쪽이긴 한데요. 실적 부분에서 좀 더딘 모습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퍼포먼스 낮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특별히 오르는 건 뭐 어떤 개별 이슈가 있어서 오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턴어라운드하는 모습하고 뭐 LNG 시장에서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서 오르는 것 같고요. LNG 벙커링선 수요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실적의 아쉬움 때문에 그동안 좀 소외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좀 강한 매물대 뚫고 올라가야 좀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이긴 하는데, 아직 그런 모습까지는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럼에도 실적의 모멘텀이 있고 이 깨졌던 추세선을 회복하려서 계속 시도하는 모습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섹터 전체의 영향 당연히 받긴 하겠지만, 저도 지금 HD 현대 미포가 개별주로는 상대적으로 뭐 하나오션이나 뭐 현중 뭐 등등 이런 대형주보다 좀 덜 올랐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HD 현대 미포는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이 종목을 엄청 뭐 세게 본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20-30% 정도의 룸은 충분히 보고 트라이 볼만해 보인다 판단하는 거고, 전체 섹터 요새 뭐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섹터 전체적으로 뭐 그런 점 감안하면은 그런 것 좀 염두에 두고 트레이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지금 대체거래소 같이 차트 보시는 분들은 차트가 좀 교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KRX 기준으로 저희 스탁 돌려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20-30%까지는 룸 열어놓고, 상방 룸 열어놓고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긍정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쪽도 봐야 합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가 오늘 좀 커졌습니다만 끝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글쎄요, 오전에 확인했었던 오늘의 고가권 6.57%, 현재는 1.28% 나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주고 있죠. 오늘 알테오젠 주총이기도 했었는데 더 열심히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일즈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워낙 증권가에서 커버하는 쪽이 적다 보니까. 글쎄요, 일단 알테오젠의 비만 플랫폼까지 얹어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오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시장날, 알테오젠은 양봉을 켠다. 일단 의미를 부여할 게 있어요, 과장님? 저는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고민이 많이 됐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였었어요. 공매도가 열리게 되고, 그 공매도가 열리게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버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우려 대비는 훨씬 오늘 좀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장중에 이제 이 지수에 대한 하락폭이 일부가 줄게 됐을 때에는 이러한 바이오 섹터 주변,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 중심되는 종목군들 위주로서 사실 상승이 더욱더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때에는 역시나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 관련돼서 한 번에 쇼커버가 들어올려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라면 공매도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매도를 과연 얼마만큼이나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러한 이 바이오 섹터에서 중심 종목군들은 일단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의 오늘 뭐 주주총회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신한에서 나와서 계속적으로 키트로다 SC 관련돼서 이제 나온 향후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나머지 재료적인 부분에서 나왔던 거지 크게는 관련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 자체가 나중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오늘의 한정에서 봤을 때에는 바이오 섹터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에서는 일단은 공매도가 강하게 못 들어온다. 그리고 롱숏 전략에 있어서도 보게 됐을 때에는 알테오젠을 롱을 했다면 오히려 유한양행을 숏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서 오늘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롱으로 선택을 받게 되고 어떤 분들이 숏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장을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번 정도는 다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롱 쪽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종목군들에서 우리가 향후 더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긍정의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알테오젠은 그 주식 선물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 가치 사실 여러분 확인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공매도가 끼어진다면 유한양행 쪽에 대차장고가 더 많았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롱과 숏이냐,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상방이냐 하방이냐 쪽을 오늘 장 끝나고 한번 돌려보는 것도 바이오주 내에서 중요한 포인트 잡을 수 있을 때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우리 신 부장님, 알테오젠은 40은 다시 가줘야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의견 또한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세요? 40이요? 네. 네. 저도 일단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긍정 쪽이거든요. 그래요? 들어가는 것도 오케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로 집중 타격될 것이라는 전망 있었었는데 그와 무색하게 오늘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평선 추세 이탈하지 않고 지키면서 가는 게 좀 양호해 보여서 매수 관점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으로 뭐 공매도 대상에서 뭐 제외될 거라고 생각되는 건 아니지만 주가 조정기에 나왔던 뭐 그동안 나왔던 재료들만 감안해도 뭐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은 재료로 판단되고 실적 상향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재조명될 수 있어 보입니다. 뭐 예전처럼 바이오가 주도주로 자리 잡기 힘들 거로 판단은 되는데 공매도 재개 쪽은 아무래도 좀 바이오 중소형주 이런 쪽에 집중될 수 있어 보여서 바이오 뭐 대장주 쪽 격에서는 뭐 이런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등 시총 상위주들은 최근 주가 조정기가 꽤 깊었기 때문에 뭐 올라갈 룸 좀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좀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모멘텀 따져가면서 보수적으로 트레이딩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추세선 뚫고 연일 개파락하긴 했었는데 이전에 전접점까지 뭐 열어둬야 될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뭐 강경 발언이나 뭐 공매도 재개 뭐 등 개별 악재가 산재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주범이랄까 이거는 트럼프의 발언이 앞서서는 가장 큰 영향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트럼프의 과거의 행적을 감안하면 이번 주 정도를 고비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번 주말에 뭐 고용 지표도 있고 그렇죠. 뭐 그래서 봐야 될 건 있긴 하지만 지금 이번 주 내를 좀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어쨌든 시총 상위인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캠 등 이런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셀 거로 보이고요. 배터리 쪽보다는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 좀 신점을 감안하면은 모멘텀 측면에서 봐도 이쪽이 조금 더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확인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의 의견을 주고 계신다라는 점 두 분 의견 일치됩니다. 알테오젠 살펴봤고요. 더 힘내주기를 바랄게요. 코스닥 지수를 완전 끌어주지는 못해요. 혼자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2차 전지 영향도 있고 반도체 영향도 있어서요. 자, 이어서 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이 종목이 지수 해지성 종목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금 현물 가격이 또 신고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르니까 엘컴텍을 당연히 오늘 검색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 상방 VI도 한번 갔죠. 자, 근데 사실상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런 종목의 추세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아무래도 하방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라면 엘컴텍에 모아지는 수급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금 선물 믿고 베팅하는 거잖아요. 금 현물 가격, 금 선물 가격. 네. 저는 중립의 의견을 드리는데 사실 부정의 의견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금 가격과 엘컴텍의 주가의 상관계수를 봤을 때 얼마만큼이나 따라가느냐. 이 부분을 보게 됐을 때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뭐 사실 차트상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상 보게 되면은 뭐 해외에서에 대한 금강업체인 뭐 뉴몬트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100%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움직임 자체,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는 괴는 같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 금 가격과 전혀 관계가 없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요 근래에 한 이틀 정도만 상승이 나오게 되는 부분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 말인 즉슨 결국은 시장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테마성으로 금가격 관련돼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것을 의미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을 받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다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확률은 생각보다는 높지는 않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거리를 두시는 관점인 것 같아요. 신부장님, 그러면 딱 우리는 해치성으로만 생각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전용이다로 봐야 할까요? 네, 해치조차도 저도 해치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네, 저도 한 이틀 올랐나? 네. 그렇죠. 이틀 올랐죠. 네, 별로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뭐 차트상으로 거래량 뚫고 뭐 매물대 뚫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네, 좀 더 뭐 올라갈 룸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회사 실적하고 뭐 상관없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나 뭐 사업이나 전혀 상관없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해야 한다.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또 일치를 합니다. 중립 스탠스로 두 분의 의견은 정리하고요. 저희 이 종목 한번 같이 보고 싶네요. 삼양식품이 플러스권을 만들어요. 지금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3% 가깝게 낙폭을 보이는데 2.26% 상승하고 있는 쪽 삼양식품입니다. 황제주 등극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95만 8천 원까지 갔기 때문에 진짜 1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이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잡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역시 매운맛 그리고 먹는 것. 사실상 성장주 같은데 또 경기 방어적 성격도 갖고 있는 중립적인 매력적인 쪽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강하다라는 걸? 일단은 어려운 시장 속에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출주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있어서도 약간 더 프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 관세에서만 프리하게 되면 지금 원화가 많은 부분 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라면 관련돼서 수출입 관련된 지표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1분기 수출입 지표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4월 달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될 거고 실적 호전주에 관련된 입장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음식료 업종에 있어서 삼양식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체제로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가 삼양식품만 보는 것이 맞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게 되면은 이런 것과 많은 궤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삼양식품 대비했을 때 비교적 조금 더 여유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작년도 후반부터 뭐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월마트 관련돼서 더욱더 이 매대에서 중앙 매대로에 대한 나가는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올해 미국이라든지 유로피안 관련된 수출이 더욱더 많은 부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주요 라면이라든지 스낵 관련돼서도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점 결국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수출 쪽에서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내수 쪽에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분기 실적 외에도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 점은 역시나 농심이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더욱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높아질 테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라면 농심 쪽일까요? 지금? 마음 편히 들어가는 건 농심 쪽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내가 본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삼양식품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황제주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씩 더 모멘텀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 부장님,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삼양식품 좋은 건 알지만 이 위치에서 절대 못 사겠다. 어떤 판단이세요? 저는 좀 중립 의견이긴 중립이요? 한데요. 뭐 긍정이 아니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비싸긴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원래 삼양식품이 공매도 재개되면은 타겟 순위에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조정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농심 이런 싼 음식료 쪽에서의 농심이나 뭐 오뚜기나 등등 롱숏으로도 타깃되고 있었어가지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승세가 나와서 좀 눈여겨보고 있긴 하고요. 다만 어쨌든 밸류에이션 이 밴드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퍼로나 PBR로나 상당 영역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5월달 뭐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어서 수급 면에서는 당분간 도움 좀 될 수 있어 보이고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큰 상승은 아니어도 추세가 무너질 거로 생각되진 않는데 그래도 좀 밸류면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산다면 굳이가 아니라 저도 음식료 쪽에서는 농심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농심이요? 두 분 의견 오늘 완전히 딱딱 맞아주시는데요. 농심 쪽은 한번 어떨지 대안의카드로서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삼양식품 그렇다면 실적 발표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까를 또 증명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밸류상의 부담이 느껴진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